이 사건 관련한 내용, 사망한 정일병 유족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기자회견을 한 분이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태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가장 이 사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정일병이 함장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제대로 분리가 안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하선을 시켜야 되죠. 배에서 내리게 해야 되거나 네, 또는 가해자를. 가해자를 내리게 예, 하거나 네, 또는 가해자 숫자가 많을 경우에 배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네, 너무 이제 인원이 많이 비게 되면은 그 인원을 이제 투입시켜야 되는 한계가 있으니까는요. 네. 원칙적으로는 가해자를 방출시키는 게 맞죠. 아하. 여튼간에 피가해자 분리는 안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배라는 공간은 다 좁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부서를 이동해도 다 마주치게 되어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는 같은 부대 내에도 넓다고 하지만 네. 그 부대를 변경해서 다른 뭐 대대로 보내던가 하거든요, 육군은. 네. 근데 하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문제는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휘 음. 라인을 통해서 보고하지 않았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네. 이것은 군인복무기본법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함장에 대한 중징계가 저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아하. 번째는 예. 수사당국에 그러니까는 군사경찰에다가 사건을 네. 그 고소를 하게끔 하거나 또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하. 지점도 사실은 징계 대상에 저는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피해자 가해자를 그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음흠. 사과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요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까지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음흠. 파병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전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사망 사건과 이 가혹행위의 인과관계가 네. 이미 지휘부는 없다라고 군수뇌부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은 우리 음. 군수뇌부가 피해갈 수 없는 네. 어떤 책임이 지워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네. 지휘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군이 스스로 이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네.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이번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음. 그 피해자에게 모든 걸 전가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 덕적도에서 네. 성범죄로 그 사망에 이르게 된 해군 그 중사분도 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사실은 비밀로 해달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죽은 자는 말이 아, 없으니까 군이 네. 면피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비밀로 하라는 것은 수사 당국에 얘기하지 말아달라, 지휘계통을 얘기하지 말아달라가 아니라 네. 나를 보호해주고 음. 가해자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얘기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곡해해서 자기 조직을 음. 방어하는 식으로 인식하는 네. 이런 문제점들이 군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어서 아하. 국민들은 여전히 군을 네. DP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죠. 사실은 DP 같은 경우에도 음흠.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요. 네. 2020년, 2021년 구타 아웃 행위의 양태들을 보면요. 예. 전혀 패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네. 국방부 장관이 현실을 너무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좀 가장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급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네,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네, 사건에서 분명히 그 군에서 집단으로 권력을 이용한 가혹행위, 폭력이라는 범죄 행위가 발생을 했는데 첫째,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안 됐다. 둘째, 이 사실에 대해서 지휘계통을 통한 보고가 안 됐다. 그리고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할 군경찰의 신고나 또는 고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한 건데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혹시나 군의 이 사건 처리 매뉴얼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안 지킨 겁니까? 네, 매뉴얼에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하. 군인복무기본법은 네. 군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는 의무사항이고요. 네. 영내폭행죄는 사실상 엄중히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내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경우 자칫 잘못하면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병장 사망 사건, 뭐 이렇게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나 윤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 이후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형법상 저촉해야 되는데 군기 무슨 위원회 예, 이런 예. 데에 이렇게 회부했다는 것 자체가 군기 지도위원회. 네, 이것은 봐주기식 아하. 행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즉 군이 여전히 가해자 편을 들고 있다. 그리고 자기 지휘 책임이 문제가 네. 될까봐 면피하려고 하고 있다. 예. 자, 이 사건의 그럼 최초의 그 가혹행위의 가해자들, 선임병들이죠. 네. 이들은 자신들의 그런 가혹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저는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사건을 그 축소 무마하기 위해서 네. 자기들이 한 행위들에 대해서 입을 맞추는 것들을 다른 병사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이나 네. 그 공범들 간의 그 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네. 모종의 이제 입맞추기 식의 어떤 사건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해외 파병되어 있으니까 네. 지금 수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리적으로. 네, 그렇죠. 네네. 다음 주쯤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 입항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저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건이 되게 경미하다라고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럼요. 이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네. 이것은 긴급 체포해서 예. 강제 수사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사 경찰이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서 네.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소장님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네네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네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우선 앞서 군에서 인과관계를 그 가혹행위와 그 이후에 네. 잘못된 조치 그리고 이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일병의 어떤 정신병력까지 언급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면서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이제 그 피해자의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예. 과거 정신병원에 다닌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게 있는데 저도 정신과 진료 받으러 가거든요. 예. 그 수면 장애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정신과는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좀 더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상담을 하러 가는 우리 곳인데 권장하잖아요. 국가에서 네네네. 심리적 감기라고 생각하고 잘 가시라. 네, 불이익 맞습니다. 없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작년에 어학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네. 정일병은 네. 신체, 정신 모두 건강하다고 판단해서 현역병으로 입대를 했고요. 네. 해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병이기 때문에 더 한 번 시험을 쳐서 필터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군이 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과거의 못된 버릇을 못 고쳤다고 보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유족분들하고 연락을 하고 계시죠? 네네. 부모님들 얼마나 고통이 크실지 상상하기도 어려운데요. 그 유족분들의 심경을 조금 대신해서 주신다면요?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특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병간호하러 안 나왔다면 이런 불의의 사고는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자기 원망을 하고 있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치는 한을 어떻게 국가가 풀어줄지에 대해서 좀 저는 심도 있게 대통령께서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아픔을 잘 보살펴 줘야지만이 우리 헌법상 그 39조를 보면은 37조를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죠. 군에 가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명제가 통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좀 군에 자녀를 보내신 부모님들 또 가실 분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확약을 받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군인권센터로 언제나 전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